자, 4주차 이 스마트 컨텐츠 기초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C# 프로그래밍 문법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함수입니다. 메서드라고도 하고요. 여기서는 함수라고 하겠지만 사실 앞으로의 용어로서는 메서드라고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메서드라고 할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의 좀 이해를 너무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요 수업에서만큼은 함수라고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수라고 불러서요. 자, 여러분들 함수가 뭡니까? y는 fx, 아마 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는 이렇게 배웠을 텐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y는 fx, 뭐죠? x라는 값에 뭘 넣으면은 그 f라는 함수에서 뭐가 처리가 돼가지고 그 값이 y에 전달되는 것. 이게 함수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고 그 내부 입력값에서 출력값으로 뭔가 가기 위한 처리 과정, 이 세 가지가 함수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게 아마 뭐죠? 원지름 구하는 공식인 것 같은데요. 반지름 값을 넣으면은 그 값을 가지고 이런 계산을 통해서 원지름을 구하죠. 예, 그런 것처럼 일련의 어떤 동작을 하는데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는 이런 형태를 함수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요게 요 몸통이 함수죠. 이 함수를 쓰면은 일단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복 코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예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게임상에서 물체를 움직이는 기능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체력을 HP를 10 소모해서 물체를 3m 옮기는 기능을 하는 코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체를 움직이는 기능을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코드가 필요합니다. 체력이 10 감소되는 거, 물체가 3m만큼 이동되는 거, 이렇게 두 개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칩시다. 물체를 움직이는데.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은 나무 상자도 그렇고 금속 상자도 그렇고 어떤 상자든지 간에 상자를 100개 움직인다고 쳐볼게요. 상자를 100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코드, 체력이 10만큼 감소하고 오브젝트를 3m 옮기는 요 코드, 요 두 개의 코드가 100개가 있어야겠죠. 물체가 100개니까. 그럼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묶는 겁니다. 이거 묶어요. 요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야, 이런 거 매번 이 두 개의 코드 쓰지 말고 그냥 이걸 함수로 만들어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써라. 그럼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물론 지금은 예제라서 두 줄이라고 했지만 보통 하나의 함수에 예를 들어 10줄이라고 쳐보겠습니다. 10줄. 하나의 함수에 실행할 명령문이 10개예요. 10개를 100번 하면은 1000개의 코드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냥 100번만 호출하면 되니까 100개의 코드로 이 내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간편하죠.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각각의 코드에 어떤 기능이 추가됐다고 쳐요. 그럼 함수를 안 썼다면은 그냥 이걸 100개인데 이거를 그냥 100개씩 했어요. 무식하게. 그런 경우에 기능이 추가된다고 쳐봅시다. 코드가 추가되어야 돼요. 각 코드에. 각 상자 움직이는 코드에. 그러면 이게 100개의 물체에 대해서 이걸 다 해줬으니까 100개의 물체마다 이걸 다 해줘야겠죠. 굉장히 곤란하죠. 100번을 또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각 코드마다, 상자 움직이는 코드마다 효과음 재생이라는 코드를 다 일일이 추가해줘야 됩니다. 일일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함수에서 하면 뭐가 좋느냐? 일단은 이 기본적인 요 코드를 함수에 넣어서 함수를 호출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이 내용들을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기능이 추가됐다? 그럼 이 함수에만 그냥 그 추가된 기능의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단 아이고 뭐야 이거 나무 상자라든가 금속 상자라든가 똑같은 코드죠. 10만큼 감소 3m 옮기기. 하지만 실제로 물체에 따라서 무게도 다르고 마찰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체력과 한 번에 옮기는 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현재는 체력 10, 거리 3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무는 체력이 10 깎이는 대신 3m 움직이고 금속은 더 무겁죠. 체력이 30 깎이는 대신 무거우니까 1m밖에 못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함수의 입력값을 다르게 줌으로써 다른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보죠. 자, 함수를 수정하는 겁니다. 아까 만들었던 이 move라는 함수 있었죠. 그때는 뭐 이런 그냥 move하고 이런 아무것도 없었는데 move 안에 입력값을 주는 겁니다. 뭐를? HP, 줄어들 HP와 옮길 거리값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HP가 감소되고 거리가 옮겨지는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호출을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입력값 HP와 디스턴스 값을 우리가 뭘 주냐에 따라서 요 코드의 내용이 약간씩 달라지겠죠. 자,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 move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13이라는 값을 주는 것과 31이라는 값을 주는 것에 따라서 각기 다른 내용이 출력이 될 겁니다. 10이 들어갈 때, 10과 3이 들어갈 때와 30과 1이 들어갈 때는 각기 다르겠죠. 자, 이렇게 입력값을 줄 수가 있고요. 함수에 우리가 함수는 뭐라고 했죠? 입력과 처리와 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입력과 처리는 나왔죠? 남은 게 뭐죠? 출력이죠. 자, 출력. 함수의 출력, 함수의 출력. 이거는 함수에선 반환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제에 나온 것처럼 get random number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임의의 숫자를 하나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함수예요. 그 내용이 딱 여기 있죠. 자, get random number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임의의 숫자, 랜덤 함수를 쓰겠죠.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넘버를 값을 넣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죠.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넘버, 여기서 만들어진 넘버라는 변수는 다른 블록, 즉 다른 함수나 그런 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함수가 종료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라져요. 소멸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만들어진 함수를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한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한 이유는 이 함수의 기능인 임의의 숫자를 생성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만들어진 임의의 숫자를 돌려받고 싶은 겁니다. 돌려받고 싶으니까 여기서 뭔가 돌려줘야겠죠. 넘겨줘야겠죠. 그게 바로 요 return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함수를, 이 변수의 이 데이터를 retur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반환합니다. 던져요. 근데 던지려면은 우리가 이 함수를 봤을 때 이 함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입력값을 가지며 이 함수는 값을 반환한다,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한다면 어떤 데이터 타입의 값을 반환하느냐, 그런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미 있어요. void라고 써있는 것은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 즉 반환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있죠. 이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뭘로? 이 넘버는 int형이죠. int형의 값을 반환한다. 그래서 이렇게 get random number라는 함수를 최종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t random number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int형의 값이 툭 튀어나오죠.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받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기 마침 인트형으로 사용된 랜덤 넘버라는 변수가 있네요. 툭 튀어나오니까 이거 받아야겠죠. 캐치해야겠죠. 네. 이 함수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함수의 종류입니다. 입력값도 없고 반환되는 것도 없는 함수입니다. 그냥 함수죠. 여기죠, 여기. 입력값도 없고 반환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요 안에 있는 코드만 실행될 뿐입니다. 그걸로 끝. 자, 인수가 있고, 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입력값이 있어요.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출력을 하는데 리턴, 반환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호출할 때 보니까 함수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 맞춰서 반환되는 건 없지만 입력되는 값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력값을 넣어주고 있죠. 자, 다음은 요겁니다. 인수 2개. 이건 뭐예요? 입력값이 2개고요. 반환되는 것도 있습니다. 반환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뭐 입력값 2개를 받아서 그걸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을 반환하고 있죠. 그래서 함수의 호출 형태도 입력값 2개의 반환값을 받을 변수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좀 의미 있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D 게임을 만들 건데요. 이 2D 게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여기에 플레이어가 있고 여기 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플레이어가 움직이다가 이 정도까지 가까이 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나를 알아차리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려면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겠죠.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속 계산을 해야 얘가 공격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죠.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 수학인데요. 사실 뭐 수학이랄 것도 없고요. 자, 밑변과 높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밑변과 높이를,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Y축으로 얼마나 떨어진지를 구합니다. 그 떨어진 값의 제곱 길이를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거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수학 공식이니까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수식은 이렇습니다. 수식은 이래요. 수식은 이렇고요. 수식은 이렇고 이걸 이제 함수로 만다고 치면 어떨까요? 함수로 만다고 치면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스타트 함수에서 뭔가를 하고요. 별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 파란 점의 위치와 빨간 점의 위치만 함수에 넘기면 그 함수는 자기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쩍쩍 한 다음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한테 돌려주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이름이 있고 입력값, 두 개의 점의 위치, 그리고 반환값은 아무래도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플로트, 실수값이 나오겠죠. 자, 이건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니티로 가서 이 테스트를 더블 클릭하면은 소스 코드가 열리죠. 일단 저는 싹 비워놨습니다. 자, 한번 코드를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사실 안 쓸 함수는 지워도 되거든요. 지워 놓겠습니다. 자,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가 아까 뭐라 그랬죠? get distance라는 함수고요. 두 점의 위치를 입력 받습니다. y1이겠죠? 반환값은 플로트고요. 자, 이렇게 함수를 받고요. 일단 두 점 사이에 x축, y축으로의 떨어진 거리를 구해야겠죠. width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x축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고요. 이 변수 이름은 사실 자기가 짓기 나름인데 이왕이면 변수 이름만 보고서라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공식에 의거해서, 공식에 의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각각의 위스 하이트, 우리 이건 구했죠? 위스 하이트는 구했죠? 각각 제곱을 제곱을 해준 다음에 더해야겠네요. 해봅시다. 뭐 근데 제곱이 뭐 별건가요? 위스를 한 번 더 곱해주면 그게 제곱이죠. 그리고 하이트도 똑같습니다. 한 번 더 곱해주면 그게 제곱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냅둘 수는 없으니까 플로트 변수, 디스턴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값을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자,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매스 함수, 수학 함수입니다. C샵에서 제공하는 수학 함수고요. sqrt, 루트를 씌워주는 기능을 하는 수학 함수입니다. 스퀘어 루트의 약자죠. 여기 이제 디스턴스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공식이 완성이 돼버리죠. 요 공식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뭐 이거를 그냥 쓰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것도 스퀘어 루트라는 함수도 뭔가 값을 리턴해줘요. 우리가 준 값을 가지고 뭔가 값을 리턴해줄 겁니다. 루트 씌워진 값을 리턴해주겠죠. 누군가 받아야겠죠. 변수를 그냥 새로 만드는 것보단 기존의 변수를 재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디스턴스라는 변수에는 새로운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디스턴스를 반환합니다. 리턴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이 getDistanc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타트 함수에 가서, 자, 거리를 구하고 싶다. getDistance라는 함수. 여기에 플로트 디스턴스를 만든 이유는 뭐죠? 플로트 디스턴스를 만든 이유는 여기서 만들어진 함수가 플로트 값을 리턴하기 때문이죠. 던지기 때문이죠. 판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든 거고요. 뭐 뒤에 얘기했지만 요 디스턴스와 요 디스턴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따 한번 보죠. 자, getDistance 이 x의 좌표고요. x1, y1의 좌표고요. 5, 6 x2, y2의 좌표입니다. 자, 그래서 debug.log, 자,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갖다 쓸게요. 쓰기가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꼭 해야겠죠.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배워야 될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범위인데요. 변수의 범위. 아까 했던 얘기랑 좀 중복이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변수를 하나 더 썼네요.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하나 써서 10이라고 합니다. 빨간 줄 뜨죠. 에러입니다. 에러 메시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이름의 변수가 이미 여기 있대요. 이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안 되죠. 변수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이름이 두 개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똑같은 이름, 이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디스턴스라는 변수를 만들고 어떤 값을 넣었는데 그 디스턴스라는 변수에 새로운 값을 넣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디스턴스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또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있는데 또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이건 일단 이건 뭐 일단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근데 여기도 디스턴스가 있고 여기도 디스턴스가 있네요. 어쨌든 근데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왜? 서로 다른 함수, 서로 다른 블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 밖에서는 인식이 안 돼요. 이 밖에서는. 다시 말하면은, 메서드 안에 있는 변수는 이 안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이 안에서만 살아 있어요. 이 디스턴스는 이 안에서만 존재해요. 여기 있는 디스턴스도 이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변수 이름 매번 다 다르게 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아주 큰 프로그램일 경우에 매번 변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다 다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죠. 복잡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드시 이 코드는 실습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